1. 또리장군. 1970년대 후반에 제작된 또리장군 제3땅굴편. 주무대는 붉은 공화국이란 나라며 이곳은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인데요. 작중 여우와 늑대는 군인으로 나오며 최고 지도자인 붉은 수령은 돼지입니다. 이때 붉은 수령의 이름은 실제 북한의 초대 지도자의 이름이죠. 또리는 금강산의 깊은 숲속에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리가 이곳에 부모님 없이 지내게 된 데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또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리를 업고 탈북을 시도하다 그만 발각되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아버지는 땅굴 작업장으로 끌려간 이후 또리는 혼자 숲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루로부터 한 소녀가 절벽 근처에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절벽이 있는 쪽으로 향했고 쓰러진 소녀를 발견하는데요. 다행히 소녀는 곧바로 깨어났고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소녀의 이름은 수기였으며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기는 또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산삼을 캐기 위해 숲에 오게 되었다는 수기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모두 여우와 늑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총을 들고 있었는데요. 여우는 근엄한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붉은 수령님의 아드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산삼 50뿌리를 선물로 바치도록 해라. 수기는 산삼을 캐다가 17명이 추락사했던 것을 언급했고 붉은 여우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넌 내일까지 산삼 3뿌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퇴학시킬 것이다. 만약 퇴학당하면 아우지 탐강해가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수기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산삼이 자라나는 절벽 위를 올라갔지만 결국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죠. 수기의 가족들 역시 비참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수기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아픈데도 꾀병을 부린다며 여우한테 맡기도 했는데요. 붉은 공화국 사람들에게 휴일은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당장 배급받는 식량이 없어 종종 굶주리곤 했는데요. 반면 붉은 수령은 수입산 음식들을 잔뜩 사서 자신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는 땅굴을 이달까지 완성시킬 것을 명령했고 작업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마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 수기의 어린 동생은 춥고 좁은 타가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지? 붉은 수령입니다. 지금 입은 옷은 누가 주었지? 붉은 수령이에요. 원하는 대답을 하면 늑대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던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두고 붉은 공화국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었죠. 애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 붉은 혁명 사상이 없어진다.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붉은 수령님을 참다운 아버지로 알게 된다. 한편 땅굴 작업장에 끌려갔던 수기 아빠는 탈출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곧바로 추격당하게 됩니다. 수기 아빠는 수기가 보는 앞에서 총에 맞고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제 여우와 늑대들은 수기를 땅굴 작업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리는 분노했고 동물들을 이끌고 땅굴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또리는 붉은 수령과 격투를 벌여 승리를 쟁취했고 아빠와도 재회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데요. 이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또리 장군을 회상하며 어렸을 적 이 만화를 보고 북한 사람들이 다 늑대랑 돼지인 줄 알았어 와 같은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2. 해돌이 대모험.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해돌이 대모험이며 1982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여러 탈북자들이 증언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주인공 해돌이의 아버지는 6년 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으로 잡혀갔습니다. 이후 해돌이는 매일 밤 하느님에게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요. 해돌이의 기도는 하늘나라에까지 닿았고 꼬마 천사 예삐가 내려옵니다. 우리 아빠가 하느님인데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성이 갸륵하다고 널 도와주 라고 하셨어. 둘은 북한으로 가서 해돌이의 아빠를 찾기로 했는데요. 예삐는 마법을 써서 해돌이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줬고 둘은 무사히 휴전선을 넘게 됩니다. 북한에 도착한 해돌이는 남한에 살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놀라는데요. 지도자의 동상에 손가락질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고 어린 소년들 역시 인민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해돌이는 여러 상황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탄광에서 강제노역 중인 아버지를 찾아 탈출하지만 곧바로 추격을 당하게 되었죠.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해돌이의 아빠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해돌이는 예삐의 도움으로 거인으로 변신한 후 쫓아오는 탱크를 부수는 등 괴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예삐가 궁견을 보고 놀라 기절하자 마법이 풀린 해돌이는 다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탱크와 군인들은 해돌이를 다시 맹렬히 쫓아왔습니다. 해돌이는 군인을 피해 도망가다 절벽 끝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포위당한 해돌이는 수십 발의 총알을 맞고 절벽 밑으로 추락했죠. 해돌이는 소리를 질렀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삐를 만나고 북한으로 넘어가 죽음을 당한 것까지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해돌이가 일어난 직후 아버지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사실 해돌이의 아버지는 북한에 잡혀간 이후 그들에게 충성하는 척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들은 해돌이의 아버지에게 간첩 신분으로 남한에 가라고 지시했는데요. 남한으로 파견된 아버지는 이때 자수를 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꿈속에서 본 예삐가 해돌이 앞에 나타나는데요. 예삐는 깜짝 놀란 해돌이에게 꿈속에서 겪은 상황이 북한의 현실과도 똑같다고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해돌이 대모험은 사상의 참담함을 여실히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작중 주인공인 해돌이가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끔찍한 최후를 맞는 장면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하네요. 3. 우주전사 홍길동. 홍길동은 에메랄드 행성에서 도사에게 수련을 받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조용한 에메랄드 행성에 큰 소란이 일었는데요. 홍길동은 주변을 나와 살폈고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홍길동은 이 여인을 데려가 보살폈고 여인은 곧 정신이 돌아오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지구의 뺑코 박사의 손녀 금전이라고 소개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제 쌍둥이 동생 은전이와 할아버지는 얼마 전 무식한 수령의 일당에 의해 마의 혹성에 납치됐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어요. 무식한은 지구인들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납치한 뺑코 박사에게 정신개조기를 만들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뺑코 박사가 거절하자 무식한은 이들을 지하동굴에 가두곤 썩은 음식만을 넣어주는데요. 금전이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쫓아온 추격대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금전은 호랑이가 그려진 메달을 건네주며 숨을 거두었는데요. 이 메달은 잠재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신비한 도구였죠. 분노한 홍길동은 무식한을 무찌르기 위해 마의 혹성으로 향하는데요. 혹성의 지배자인 무식한은 지구에서 쫓겨난 인물로 우주에서 혹성을 발견해 그곳을 기지로 삼아 지내왔습니다. 무식한은 우주를 다니는 열차를 납치해 지구의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아온 인간을 부리는 수법은 잔혹했는데요. 피를 뽑아낸 뒤 우리 병사들에게 공급하라. 이후 인간이 사망하면 그 몸을 비료로 쓰게 하라. 무식한의 어린 아들 역시 지구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인들에게 헌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뽑힐 피가 없는 앙상한 사람에게는 발길질을 해 피를 내게 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홍길동은 무식한의 아들을 혼내주지만 무식한이 이를 알아차려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부하는 홍길동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컸고 아주 강했습니다. 메달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홍길동은 결투에서 처참히 패배해 감옥에 가둬지는데요. 이때 감옥에서 은전을 만나게 된 홍길동은 그녀에게서 메달을 하나 더 받게 되죠. 은전은 홍길동에게 메달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한편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신개조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무식한은 이제 뺑코 박사를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정신개조기를 만들지 않으면 은전에게 대포를 쏘겠다고 했고 뺑코 박사는 어쩔 수 없이 무식한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죠. 기뻐한 무식한은 은전과 홍길동을 정신개조기에 넣어 자신의 뜻대로 사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정신개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착한 마의 혹성 어린이가 될 것이야. 이제 메달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홍길동은 호랑이로 변신했고 힘을 발휘해 승리를 거머쥐는데요. 이후 무식함과 그의 아들은 정신개조기에 들어가며 생각이 바뀌고 지구인들은 자유를 되찾게 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설정 중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작중 무식한이 피를 뽑아 팔아버리는 장면은 1980년대 초반 북한에서 주민들의 피를 뽑아 다른 나라에 판매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